지난주에 연준회의와 ECB 통화정책회의 별다른 성과가 없이 끝나면서 시장은 한 차례 고비를 맞기도 했었는데요. 고비를 잘 벗어나고 있는 모양 같습니다. 오늘 시장 상당히 급등하고 있는 강한 장인데 자, 이런 흐름 추가 상승을 기대해도 좋을지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3인의 전략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머니투데이 방송의 이학용 전문위원과 현대증권 동교동 지점의 인성익 지점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장 중심이 되는 키워드를 알아봅니다. 5위부터 3위까지의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5위 키워드는 주식형 펀드 4월 연속 순유출입니다. 국내 주식형 펀드에서 자금이 4월 연속 순유출되었습니다. 4월간의 순유출 규모는 1,600억 원에 달했습니다. 4위 키워드는 IT주 강세입니다. 삼성전자를 비롯해 IT주의 강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국내 기관의 매수세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3위 키워드는 정유주 강세입니다. 정유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로존 우려감이 완화되면서 국제 유가는 급등한 바 있습니다. 오늘 시장 뭐니 해도 IT주를 꼽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개장 초부터 IT주 상당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수급상으로 보면은 외국인들 오늘 순매수 규모가 1,000억 원이 넘어가고 있지만 IT 자동차 이쪽을 빼고는 특별히 다른 쪽으로는 매수세가 좀 눈에 띄지는 않고요. 국내 기관 같은 경우는 고루고루 사고 있습니다. 화학주도 많이 사고 건설주도 많이 사고 이런 상황인데 그 와중에서 IT주에 대한 매수세는 또 강화되고 있는 그래서 쌍끌이 흐름이 IT주 쪽에 강하게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흐름만 놓고 보면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LG그룹주도 강하고 SK하이닉스도 강한데 자, 인성익 지점장께서는 IT주 어떻게 보십니까? 공식 같네요. 지수만 많이 오르면은 IT주, 삼성전자를 위시해서 IT, 전기전자 이쪽이 강세를 보이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데 우리가 삼성전자를 볼 때 삼성전자 올라가는 것을 별로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지수만 많이 지금 올라가는 모습이고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게 시장 흐름은 지금 좋긴 하지만은 개인 투자자한테는 크게 별 도움이 없을 수도 있을 상황이 되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달갑진 않아 하는데 어차피 장이 오르는 거는 상당히 기분 좋은 일이고 거기에 중심에 삼성전자를 그러니까 중심으로 한 IT주가 분포돼 있다는 건 장 자체가 상당히 우량화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올라가는 거는 계속적으로 지켜볼 일인데 아무래도 지수가 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상단폭까지 거의 온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상단폭이 한 1,900포인트대이기 때문에 이제 저항대 좀 다다라서 아무래도 지수가 오늘처럼 급등하기에는 약간 좀 이제 좀 거부감이 있다 하면 좀 조정도 보일 텐데 그렇다면은 먼저 올라간 또 IT 쪽에서 또 조정을 또 보일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는 추세면은 가능한데 목표 수익률은 조금 낮게 잡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은 IT주를 대신할 수 있는 주들이 그러니까 업종들이 충분히 나오고 있고 상대적으로 좀 자동차 쪽 그런 쪽은 약간 약세를 보입니다. 자동차, 항공, 타이어 이런 쪽은 외국인들이 매수한데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는데 기관 쪽에서 좀 약간 좀 거부감을 좀 일으키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어차피 지금 추세를 못한 업종에 대해서는 강할 때 못 올라가고 약할 때는 또 상대적으로 또 저조하기 때문에 그런 쪽은 조금 당분간 좀 피해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생각이 됩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시세를 따라가는 매매가 중요하다. 종목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시세를 따라가면서 매매하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오늘 IT주 급등하고 있는데 그럼 오늘 같은 날 쫓아서 하는 건 조금 무리다 이런 말씀이시죠? 아무래도 지금 삼성전자 4%는 올랐는데 4% 올랐는데 따라가기에는 힘든데 안 사면은 어차피 삼성전자 또 약간의 좀 조정을 보다 또 오르긴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는 따라가는 건 맞는데 상승의 폭은 과거보다는 조금 덜할 거다. 목표 수익률을 조금 적게 잡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아무래도 오늘 워낙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IT주. 또 오늘 강세 보이고 있는 쪽이 정유주가 눈에 확 들어옵니다. 정유주 2분기 실적 분명히 안 좋았는데 3분기부터는 좋아질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있고요. 더불어서 지금 국제 유가도 유로존 문제가 조금 주춤하니까 또 4%대 급등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정유주에 좀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학년 위원께서는 정유주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정유주가 좀 원유 가격이 올라간 거에 대해서는요, 몇 가지 근본적인 배경을 좀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다름 아니라 일단 글로벌 금융위기, 유럽발 금융위기가 좀 진정되는 국면을 지난 주말에 또 보여주었습니다. 또 내일이면 또 어떤 얘기가 나올지 모르지만 일단은 그런 식으로 좀 보여주었죠. 스페인의 국채금리가 다시 7% 아래로 내려가고요. 그리고 미국의 이제 3차 양적 완화 가능성이 이제 계속해서 살아있다는 것이죠. 이번 달 말부터 9월까지 3일 동안 잭슨홀 미팅도 일단 기대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유로화의 안정을 가져왔고요. 그것은 상대적으로 달러가 그동안은 3월부터는 분명히 강세였는데요. 달러가 좀 진정되는 모습으로 가는 것이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결국은 왜 그렇게 본다 그러면 결국 상대적으로 달러가 아닌 자산 쉽게 얘기해서 유가 원유라든가요 다른 원자재도 마찬가지고요. 대표적인 금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에 대한 가격이 좀 상승할 것이라는 논리가 분명히 있는 거죠. 원유가 상승하는 것은 경기가 회복될 그런 쪽으로 자꾸 어떤 그 강조가 가니까 그 자극이 되니까 그런 쪽으로 가는 거고요. 말씀드렸던 기타 원자재들은 금 같은 경우는 이제 달러가 약해지면 다른 가치로 그렇죠. 인플레이션을 해지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로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겠는데요. 상대적으로 지금 그 금에 대해서는 계속 긍정적인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한 3주 전에요. 시티그룹에서 그 연말까지 해서 $2,000 얘기를 했는데 온수당이요. 지금은 이제 $1,590, $1,610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1,600 수준인데 이런 온수당이요. 오늘 HSBC도 이제 구체적으로 20% 정도 연말까지 오를 것이다. 그러면서 $1,900로 다시 진입할 가능성이 있다 얘기했는데요. 이 모든 것은 3차 양적 완화에 대한 기본을 배경을 깔고 있습니다. 뭐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요. 그런 것들이 지금 원유의 상승을 가져왔고요. 그런 것들이 결국 우리나라에서도 정유주의 상승을 가져왔습니다. 추세적으로 이어질지는 뭐 감히 제가 어떻게 잘 모르겠습니다. 특히 3분기에 실적이 좋아진다. 뭐 애널리스트는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은요. 지금 글로벌 경기가 정말 좋아질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확신이 없습니다. 그보다는 여전히 수급에 대한 논리로 이해하셔야 될 것 같고요. 굳이 정유주를 따진다면 좀 더 안정적인 것을 원하시는 분은 GS가 나을 것이고요. 원유 자체에 베팅을 한다 그러면 100% 올인하고 있는 SK이노베이션이 낫겠죠. 일단 뭐 시장이 바라는 거는 달러 강세가 좀 완화되면서 원자재값 올라가고 뭐 상품 시장 올라가면은 뭐 유가도 올라가고 좀 이런 상황을 좀 바라고 있는 것 같은데 조금 더 확인할 부분은 있는 것 같고 어쨌든 지금 현재 시점으로 봐서는 유로존 이런 문제에 대한 우려감이 굉장히 좀 완화돼 있다. 이것만큼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2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2위 키워드는 미국 고용지표 서프라이즈입니다. 그야말로 서프라이즈였습니다. 고용지표 이렇게 좋아질 거로 아무도 예상을 못했었는데 특히 뭐 비농업 취업자 수 뭐 기대 이상으로 큰 폭으로 증가를 했고요. 실업률은 소폭 올랐는데 글쎄 이 U3 실업률 같은 경우는 구직을 다시 시작한 사람들이 늘어나면 또 실업률이 올라가는 실제로 고용 시장이 조금 좋아졌는데 실업률이 올라가는 이런 이례적인 현상들이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그래서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 일단 고용 지표가 좋아졌다 이 부분과 또 이 고용 지표가 좋아지면은 3차 양자거나 물 건너가는 게 아닌가 이런 시각들도 있는데 이학령 위원께서 관련 내용들 좀 정리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네, 맞습니다. 상당히 좀 헷갈리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고용 어떤 지표 자체는 상당히 좋게 나왔죠. 왜냐하면 신규 일자리가 11만 개, 10만 개에서 11만 개를 예상했었는데요. 16만 개가 나왔으니까 분명히 깜짝 놀랄 만한 수치가 나왔습니다. 얘기하신 대로 실업률은 8.2에서 8.3으로 좀 늘어났는데요. 오히려 절묘하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BMO 같은 경우에 이코노미스트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고용 지표도 좋아지고 그러면 또 하나가 이제 인플레이션인데 이런 것들이 상당히 물가도 안 오르고 이러니까요. 이런 것들을 보면 3차 양적 완화에 대한 안 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명히 해석 분명히 가능한데 일부에서는요. 문자 그대로 보면 그렇게 해석이 가능한데요. 지금 보면 오히려 또 실업률이 좀 올라갔기 때문에 걱정거리가 여전히 있다는 것이죠. 실업률이 깨끗하게 해소된 건 아니기 때문에 목표하는 것은 7% 초반까지 떨어져야 되는 것인데요. 지금 오바마 정부에서 노력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통화정책 위원들이요. 지금 얘기하는 것들은 오히려 이런 것들이 상호정책의 3차 양적 완화에 대한 계속할 의견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절묘한 배합이 나왔던 겁니다. 고용 사정은 좋아졌는데 오히려 실업률은 올라갔기 때문에요. 이러지도 저러지 못하고 지금 실업률은 나쁘게 나왔기 때문에 이거 뭔가 좀 3차 양적 완화가 필요하다라는 쪽으로 좋게들 해석한 것이 지난 금요일에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었고 이런 기대감은 아마 이번 주에도 벤 버너키 의장이 2차례 정도 연설이 있습니다. 각각 다른 곳에서요. 이런 것들이 아마 이번 주 내내 그런 곳에 멘트를 기대하는 흐름이 많이 나올 겁니다.
글쎄, 미국의 경제 지표를 보면은 좋게 나왔을 때 호재가 될 경우도 있고 악재가 될 경우도 있고 아주 뭐 해석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데 어쨌든 뭐 고용 지표 긍정적으로 나온 점을 상당히 시장은 뭐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 같고 이 점을 감안할 때 일단 뭐 시장 분위기는 그다지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유로존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ECB 통화정책 회의 사실 그렇게 뭐 별 성과 없이 끝났는데 시장이 크게 실망을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ECB에서 국채 매입 얘기 여전히 열어놓았다 이런 뭐 그 얘기들이 좀 많은데 그래서 뭐 내용만 놓고 보면은 그렇게 뭐 확정적으로 뭐가 나온 것도 아닌데 시장은 일단 긍정적인 면만 많이 보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유로존 위기감 지금 굉장히 좀 완화돼 있는데 이런 흐름 앞으로도 좀 이어질 수 있을지 인성익 지점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뭐 내용은 없고 지금 말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뭐 유럽 중앙은행 드라기 총재 말이 나오면서 뭐 장이 또 글로벌 시장이 폭등을 했다가 그다음에 지난주 말쯤 되나요? 그 회의를 했었는데 뭐 별 내용이 없었죠. 그러니까 다시 또 폭락을 하고 그러다가 또 주말에 또 스페인에서 국채 매입 요청을 했는데 독일에서 또 그걸 또 집권당에서 받아주겠다 이런 말이 나오니까 그냥 글로벌 시장이 아주 폭등을 했습니다. 문제는 이제 마지막으로 또 이제 독일 총재가 그걸 수용하느냐 문제겠죠. 하지만 거기서 얘기 나온다면 장 자체는 상당히 좋은 쪽으로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때까지 과정은 또 엎치락뒤치락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하루에 움직이는 일봉폭이 상당히 큽니다. 상당히 거칠다는 거죠. 꼬리도 많이 달고 윗꼬리 아랫꼬리 뭐 정신없이 달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거래량이 상당히 줄었다는 거죠. 일평균 거래량이 기존에 대비해서 지금 한 2억 5천만 주까지 지금 떨어졌고 거래 대금도 상당히 뭐 3조 5천억까지 지금 빠져 있는 상태인데 서로 지금 관망하는 것 같습니다.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지금 적극적인 매수가 나타나지 않고 빠질 때는 또 이제 장이 괜찮은 좀 기다려 보고 이런 양상이니까 개인들은 약간 좀 이탈하는 거, 고객 이탈근데 좀 빠지고 있지요. 그런데 기관하고 외국인은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그런 과정이다 생각이 되는데. 아무래도 저 외국인의 매수는 뭐 7월부터는 매수가 들어갔죠. 6월까지 거의 9조 좀 넘는 부분에서 이제 매도를 했다가 9천억 정도 매도를 했다가 7월부터 이제 7천억 이상 매도를 하면서 7월, 8월 계속 순매수 돌아서고 기관 같은 경우는 6월부터 순매수로 돌아섰죠. 그래서 현재는 기관하고 외국인들 특히 기관 쪽에서는 지금 지자체 연기금 쪽에서 지금 매수가 강하게 들어가고 있는데 상당히 좋게 보는 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개인들이 거기다 대고 매도를 하는데 이것이 조금만 좀 늘어난다라면은 상당히 에너지가 축적되는 과정으로 이렇게 봐도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런 쪽에서 현재로서는 그리 나쁜 단계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고 현재로서는 전체적으로 글로벌 시장이 그 타협과 절충 과정을 좀 거치면서 그 최선책보다는 차선책을 제시하는 그런 단계다라고 생각이 되고 8월부터는 계속적으로 저 정책 공조가 상당히 기대되는 부분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지금 스페인의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8월에 그 국채 만기 부담이 8월에는 상당히 적다, 8월, 9월에는 상당히 적다는 것도 글로벌 시장에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ECB 통화정책 회의에서 아무것도 안 나왔는데 뭐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지만 글로벌 증시 그다지 크게 빠지진 않았습니다. 이 얘기는 뒤집어서 얘기해 보면은 아무것도 안 나왔지만 그래도 여전히 뭔가 나올 게 있다 이런 기대감이 좀 지배하고 있는 흐름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1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1위 키워드는 장중 1890선 회복입니다. 나흘 만의 반등인데 사흘간의 조정폭을 크게 뛰어넘는 아주 뭐 급반등 장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급상으로 보면 오늘 국내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장세를 주도하고 있는데 골고루 사고 있습니다. 뭐 금융주도 사고 있고 IT, 자동차, 화학 뭐 골고루 사고 있는데 외국인 같은 경우는 전체 순매수기면은 1,000억 원을 넘어가고 있지만 주로 IT와 자동차를 빼면은 순매수하는 종목들은 그렇게 눈에 들어오진 않고 있는 흐름입니다. 어쨌든 현재 시장 흐름 오늘 흐름만 놓고 보면은 추가 상승을 조금 기대해봐도 좋지 않나 싶은데 저항선은 어느 정도로 봐야 될지 그럼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이학년 의원께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그 모든 것의 그 판단의 기준을 잘 잡으셔야 되는데요. 지금은 누가 뭐라 그래도 외국인이 투자 판단의 기준 될 수밖에 없고요. 외국인의 입장에서 보면 유럽발 그
돌발 악재만 있지 않는다 그러면요. 아마도 재판단은 지금 외국인들은 원화의 추가적인 약세 쪽, 그 강세 쪽, 원달러 환율의 하락 쪽에 원화의 강세 쪽에 베팅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항선 말씀하셨는데요. 저항선은 뭐 그 1900에서 1920선, 뭐 심리적으로는 1900이 있지만요. 그동안에 이제 거래대를 보면 1920전 정도까지 돌파하면 뭐 확실하게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1900에 대한 저항 때문에요. 심리적 부담 때문에 자꾸 이제 개인분들이 좀 주식을 빨리 좀 처분하고요. 좀 안 오르는 거를 사시는 그런 경향이 있을 텐데요. 지금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투시는 오늘 좀 사지만 아마 제가 봤을 때 오늘 정도에 좀 돈이 들어올 수도 있겠죠. 오늘 또 돈이 좀 주식이 지난 주말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요. 그런데 지금 냉정히 보면은요, 외국인의 입장에서 한번 시장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코스피를 많이 보시지만요, 미국에서는 뭐 가장 중요한 게 뭐 사실 다우도 있고 나스닥도 있지만 시장의 큰 대세를 보는 건 S&P 지수인데요. S&P 지수가 1390입니다. 올해 최고치가 1420이고요. 사상 최고치는 1500점 넘는데요. 1380에서 1420에서 이제 고점에서 두세 달이 왔다 갔다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가 상당히 이제 밀집된 건 사실인데요. 1420까지는 지금부터 불과 2%입니다. 만에 하나요.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차트를 보신 분들은요, 그것을 돌파하면은요, 추가 상승 쪽으로 많이들 보실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 시장은 분명히 1900에 대한 걱정들이 많이 있죠. 1920도 분명히 매물대인 건 맞는데요. 뭐 국내 기관 돈이 없고 연기금도 살지 안 살지 모르겠습니다. 개인분들은 계속 팔 가능성이 크니까요. 냉정히 보면은요, 1420을 뚫고 S&P가 만에 하나 올라간다 그러면요, 우리 시장은 외국인이 더 살 가능성이 있습니다. 외국인이 만약에 더 사면요, 뭘 살지는 뭐 너무나 명확하죠. 삼성전자가 128만 원, 129만 원, 130만 원인데요, 지금요. 여차하면 사상 최고가 바로 갈 수 있는 기세입니다. 그건 왜냐하면 미국에서 요즘 다시 한 4, 5개월 만에 다시 관심을 집중적으로 받고 있는 것이 애플입니다. 애플이 이제 9월 10일 날 정말 발표할지 안 할지는 또 아무도 모릅니다. 언론에서 다 떠드는 것이고요. 워낙 허풍치는 언론이 많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지만요. 여하튼 애널리스트들은 지금 애플 컴퓨터에 다시 관심을 늘리고 있습니다. 주가는 조금씩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요. 아마 삼성전자도 그리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1900 돌파하면은요, 주식 비중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식 비중 한 70%까지 늘려도 큰 무리가 없다는 생각 갖고 있고요. 핵심 대형주, 외국인 순매수가 많은 IT와 자동차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갖고 가시고 좀 물리더라도 갖고 가시는 게 나을 겁니다. 그리고 여타 철강이다, 화학이다 이런 건설, 증권, 특히 증권 이런 것들은요, 건설은 철저하게 기술적 대응에 국한하셔야 될 것 같고요. 조선주는 지금 완전히 개별 테마성 주식같이 하루 올랐다 하루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경기 민감주라고 해서요, 유럽이 좋아진다고 해서 조선주가 갑자기 수주가 될 일은 없습니다. 결국 수주의 뉴스 때문에 STX 그룹 주가 많이 올라가지만은요, 그동안에 STX 그룹의 주가 흐름 보면 수주는 많았는데 왜 주가는 저 모양이 됐겠습니까? 수주 갖고 조선주를 사시면 안 되고요.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기술적으로 단기 매매하는 분들은 좋습니다만요, 장기적으로 조선주를 사시려면 수주 소식에는 오히려 파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정말 조선주를 살 때는 성과가 올라가야 되는데요. 성과는 최근 2년 동안 올라간 적이 없다는 것만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뭐 외국인 빼고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 시장인 건 분명한 것 같고요. 또 S&P 500 지수 말씀하셨는데, 자, S&P 500 지수도 하나의 우리 시장을 판단하는 인덱스로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오늘 워낙 급반등을 하면서 분위기는 상당히 좀 좋아지는 것 같은데, 자, 인성희 기점장께서는 글쎄요, 이런 대목에서 관심 가져볼 만한 업종이나 종목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지금 뭐 가는 종목,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추세를 타는 종목 갖고 매매를 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개별성 종목을 가끔 이제 개인이, 오늘 같은 경우는 개인이 많이 팔고, 내일 만약에 장이 조금 조정을 보이면 또 개인이 들었을 텐데, 또 개인이 또 개별성 종목을 또 건들 것 같습니다. 개별성 종목은 하루 올랐다 하루 빠지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보다는 추세를 타고 있는 현재 뭐 IT도 당연히 뭐 중심에 서 있고요. 그거보다는 이제 화학이나 정유, 그다음에 조선, 중공업 이런 쪽에서 찾는 게 더 빠르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향후에 실적이 좀 기대가 되고 그다음에 최근에 수급도 따라주고 있고 그다음에 일단 무엇보다도 많이 빠졌다는 거죠. 바닥을 찍고 올라간다는 데 상당히 좀 싸다는 느낌, 그다음에 안정적이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쪽에서 매매를 하시는 게 개인들로서는 더 효과적이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지수 저항선이 분명히 있습니다. 1910포인트에서 전고점 저항선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여기를 그대로 돌파하기에는 아무래도 수급상 지금 약간의 좀 모자르다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외국인도 적절히 매수하지만 기관의 매수도 상당히 강세 있는데 그들이 쉬어갈 때 개인들이 사고 그러면 아무래도 거래량이 좀 줄어들기 때문에 1910포인트의 저항선을 바로 뚫기에는 부담이 있고 그렇다면 약간의 기간 조정, 시간 조정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그 지지대를 저항대를 뚫으면은 그 다음에 저항대는 1950까지는 별로 이렇게 무리가 매물벽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가볍게 올라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차피 지금 장사 자체는 어떤 수급에 의한 장도 현재로서는 가능하고 그다음에 어떤 여러 가지 그 재료의 뉴스에 의한 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장 자체를 하향보다는 추세 올라가는 쪽으로 보는 거는 현재로서는 단기적으로 맞는데 너무 그렇게 그쪽에 어떤 확신을 갖고 매매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현재로서는 한 지지선 1850에서 고점을 좀 높인 1950대까지 박스권 쪽에서 매매를 하시는 게 낫겠다. 올라가면은 일단은 어느 정도에서 절제를 하고 빠지면 또 과감하게 들어가는 그런 매매가 현재로서는 맞지 않겠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은 외국인이랑 국내 기관이랑 매매하는 종목들이 전혀 틀린 뭐 이런 상황인데 이런 수급 흐름도 잘 체크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오늘 급등하면서 시장의 자신감이 높아졌는데 글쎄 거래가 좀 부족한 게 좀 오게 티라고 할 수 있고 역시 뭐 너무 시장을 낙관하기보다는 저항대 돌파 여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5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오늘 시장의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